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말은 피해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배상을 해주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기소되고 검사가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 사실 그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보면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 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걸 다투는 거는 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와 피고인만 형사재판의 당사자이고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실제로는 제일 피해를 받지만 제3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의 그 억울한 측면이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생각들이 그 형사재판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 교통사고 피해자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해자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시고 형사처벌이 끝났는데 형사처벌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그럼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피해자의 상태가 지금 이러하고 위중한 상태다. 가해자가 사과도 한 번 없이 뻔뻔하게 행동한다. 엄벌해달라. 이런 식의 내용을 탄원서에 적어서 경찰이나 검찰 또는 그 형사법원에 제출하는 거 말고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수사 중에는 그런 가해자랑 관련된 수사 자료가 피해자한테 전부 오픈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해 운전자가 사고 관련해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가해 운전자가 왜 사고를 낸 건지 피해자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피의자, 피고인이랑 다툴 수 있는 권리가 피해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기관인 경찰이랑 검찰에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로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상태가 얼마나 중한 상태인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런 가해 운전자의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 뭐 사고 영상이나 자료가 있으면 이런 게 다 제출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글로 적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해자의 상황이 어떤지, 이 사고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뭐 제목은 탄원서라고 써서 내용을 쓰시고요. 끝에 작성 날짜랑 본인 이름 쓰셔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가셔가지고 제출하시던지 아니면 그 주소지로, 그러니까 경찰, 검찰 주소지로 등기로 보내시던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적은 탄원서를 쓰고 그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형사 진행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에게 꼭 연락해달라고 메모 남기시면은 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형제번호 안내해 줄 거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런 상황도 다 간단히 알려줄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법원에 공소 제기될 때 법원 사건 번호도 안내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자도 이거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형사합의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형사합의의 시점이나 어떻게 본인 피해자가 대처해야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피해자의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사고 당해서 정신없이 막 치료하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처벌 다 끝났어요. 형사사건 다 끝나 있고, 뭐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형사사건의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나중에 그 피해자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뭐 과실 여부, 그리고 장애 진단 여부, 그다음에 가해자의 악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해서 형사사건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파악하시고 계실 수 있게 노력은 하셔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라고 말하고 경찰에 전화해도 그 진행사항 잘 알려주고, 또 검찰에 전화해도 간략하게는 진행사항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넋 놓고 있지 마시고 꼭 그 과정에 개입하셔야 해요. 혹시나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했거나 중상해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보상과 배상으로 문의 주시면은 이런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개입하면 되는지, 형사합의는 언제, 어떻게, 금액은 얼마 정도로 하면 되는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 기록 어떻게 받아보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사고 난 직후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을 때 그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도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